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점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7월 첫째 주 구간에서 이틀 연속 주후반에 강력한 장대 양봉을 붙여주면서 큰 폭으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량의 거래량 자체도 이끌어졌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삼성전기가 6월달 같은 경우와 7월 초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의 매물 자체가 지속적으로 추대가 되어지는 부분을 외국인들이 다 소화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주 후반에 기관들까지도 이틀 연속 동반적인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결국 대량 거래를 분출시키면서 삼성전기의 주가 자체를 이틀간의 주 후반에 급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전망치 대비 좀 상회한 그런 실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권과의 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된 실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증권사도 있는 반면에 좀 우호적이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우려감 대비 그래도 나름대로 선망한 양호한 실적 전망 자체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정권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바이 의견을 내면서도 목표 주가 자체를 2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도 많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MLCC에 대한 가동률이 1분기에 한 80% 정도에서 좀 많게는 90% 정도 수준까지도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절성 요인 및 AI 효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의 기대감 자체가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이런 구간 속에서 MLCC 대비 실리콘 캐패시티죠. 실리콘 캐패시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이미 입증된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주 후반에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 캐패시티와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MLCC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인공지능 AI 시대가 화려하게 개막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이제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같은 인공지능 AI 시대에 기존의 MLCC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를 저장하고 전자제품을 일정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류를 흐르도록 제어하는 그런 부품인데 이 실리콘 캐패시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MLCC 대비 반도체의 발열량 자체를 좀 감소시키고 또한 전력 소비량 자체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는 2024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는 2029년이죠. 2029년 정도가 되었을 때 연평균 실리콘 캐패시티의 성장률 자체를 6.4% 정도 성장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내년부터 이쪽 부분 실리콘 캐패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1천억 원 정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7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마침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기의 어떤 그 공장을 방문을 해서 친환경 그린 수소와 관련된 핵심 기술 고체 산화물 수전의 사업과 더불어서 글라스 기판이라든지 전장용 카메라, 하이브리드 렌즈 그리고 소형 전고체 전지등과 관련해서 신사업 자체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 자체를 기원한다 하면서 임직원들이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기가 미래 성장 동력을 또 확보해 가기 위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신기술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이 삼성전기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AI, PC 대비 10% 이상 채택량이 좀 증가가 되어지고 향후 용량 또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PC 부분과 관련된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바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찐수혜주가 삼성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기가 드디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주봉으로 봤을 때 강력한 매물층에 부담이 있었던 이 가격대 자체를 결국 7월 첫째 주 마감하는 구간 속에서 강력하게 올라서면서 주가가 17만 원대를 돌파를 해 놓았다는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만 원 정도가 돌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까지 우리가 좀 더 주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단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는 17만 5천 원의 가격대 이 구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뚫어내고 나서 한번 밀릴지 아니면 한번 이제 주 초반에 조금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8만 원 선을 다이렉트로 상향해 가면서 올라갈지 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결과론적으로 이 18만 원 선의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17만 5천 원 정도의 매물 자체는 좀 소화를 해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주 후반에 강력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털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오는 구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눌려놓는 정도의 주가의 조정 자체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께 설정해드렸던 이 16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출렁이는 그런 구간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스윙적인 개념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좀 홀딩을 굳건하게 좀 해가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적인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만약에 주 초반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추격 매수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왜? 일단은 한 번쯤 살짝 접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16만 5천 원이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구간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었을 경우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지게 된다면 뒷단에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초반 하루 이틀 1, 2일 정도의 주가 자체가 만약에 출렁이는 그런 구간 물론 이제 동사에 대한 악재성 이슈보다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주말에 미국의 이제 6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 초반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조금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그죠? 조금 이제 주가에 대해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거고 또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외생적인 지표 여러 가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동사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량 거래가 분출이 되어지면서 한번 강력한 매물대를 일단 돌파를 해 놨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상반기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실적의 개선 자체가 이끌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즉 하반기에도 MLC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초소형부터 고용량까지 고부가가치 기판 수요와 함께 MLCC의 어떤 탑재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3분기부터는 또 광학통신 부분에 관련된 이제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권사들 입장에서는 TP 자체를 최근 들어서 20만 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8만 원 선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급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 자체를 좀 보아가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익절 가격과 더불어서 또 지지가까지 한 번 더 체크해서 주참식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보되 주 초반에 약간의 흔들리는 구간 자체가 들어오면 16만 5천 원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노려보실 분들은 이 구간을 좀 우리가 노려보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강력한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주 초반에 더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아마 좀 매도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은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눌려놓고 난 다음에 휩쓸 전략을 만들어줘서 개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때 조금 눌려놓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주초에 다시 한번 방향타를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신규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